자,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잘 들리나 모르겠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시죠. 위로 쭉 뻗어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감사의 에너지,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고 성격까지 바꾸어주는 아주 좋은 명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동길입니다. 이제 벌써 한니타 원장님 예? 떠올려. 아이고, 별 말씀을. 이분 목소리 조용히 들어보니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의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가을. 가을. 맑죠? 예. 겨울. 또 뭐 어떤가요? 봄. 이 저녁 라디오 아나운서는 맞아요. 이 사람이 불교 방송 아나운서를 오래 했어요. 아나운서예요? 정목 스님인데 상당히 스님이세요? 스님이세요. 스님이세요? 유명합니다. 새벽이니까 그럼 겨울이나. 어떤 아무나 간단해서 겨울 이게 뭐 맑은 소리도 나는데 이게 야무집니다 목소리가. 예. 톤이 절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고 중후한 어떤 물 뭐라고 하죠? 물방울이 이렇게 모이듯이 단단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딱 이분이 불교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비군이라고 하죠. 여성 스님. 처음으로 이제 생방송 진행자가 되었어요. 진행자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불교 방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나 방송이라고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직접 차리셔가지고 예? 스님 아니세요? 지금 스님인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꼭 불교뿐만 아니고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네. 이런 목소리를 그럼 수인가요? 수? 좀 수의 기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한번 굉장히 이런 분들 일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옆에서 안 봤지만 스케줄이 되게 빡빡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를 하셨어요. 과로를 했는데 그때 폐렴이 오고 뭐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그때 목소리가 굉장히 이게 퍼지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5, 6개월 쉬셔가지고 겨우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혹시나 이분이 워낙 목소리가 좋고 이 목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냥 힐링이 돼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실 분은 유나방송이라고 유나요?
유나, 너와 나. 예. 유튜브에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유나 방송이라고 직접 그 홈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원래 안 하시다가 요즘 최근에 다시 유튜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컨텐츠가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많은 EFT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게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 이제 그 독일 나치군에게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가스실에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 죽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학문을 하시고 해서 무슨 학을 했더라 하여간 인문학 중에 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그때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나치가 보면 소위 말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과학 기술과 함께 최고의 소위 말하면 부국이죠, 부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지지가 90%가 넘었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제 자기만의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히틀러 컴플렉스가 많았고. 이제 자기의 처음에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대량 학살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독일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실은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실은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하는 자리를 소문학회와는 별 관련 없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재는 소문대요를 보고 하지만 제가 왜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의감 중마 소문대요 많이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는 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잘하는 사람 천지예요. 진짜로. 특히 이제 저의 동문 선배 중에도 상한 놈만 가지고도 치료 잘하는 사람 천지예요. 처음에는 그게 저도 예전에 형상학회를 하면서 동의보감을 했었는데 열심히 해서 그때는 거의 맹신론자였어요. 심지어 형상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상도 타고 했어요. 논문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요렇게만 해야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 내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은 더 벗어나야 된다는 근데 잘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게 섞여야 됩니다. 어떤 내가 잘났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무의당쌤을 뵌 적은 없지만 지금 이제 소문학회 내에서 이제 하는 학풍은 무의당 선생님의 어떤 학풍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석곡 선생님 처방하고 무의당 선생님 처방을 보면 석곡 선생님 밑에서 무의당 선생님 배운 사람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판이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100년 전에, 무당선 100년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소위 말하면 무당쌤이 한 50년 전에 쓰시던 그 처방 패턴과 지금 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류에 부딪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 여러 가지 학문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실험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성과들을 조금씩 말하는 수준에 아직 별로 그래서 어떤 우리 학문이라는 거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소문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그 학문을 가지고 장사를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저와 다른 어떤 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절대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솔했던 게 개인적으로 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약성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이 둘 다 맛이 그렇다 그죠?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우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로 가는 건 다 우슬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슬 한 봉지 쓰기가 좀 어려워. 4개, 4개, 9개죠. 그리고 이제 중국 거하고 한국 거하고 우슬이 좀 다릅니다. 이게 상이한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이 이 우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슬을 즐겨 쓰실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국산을 쓰기를 권합니다. 저 좀 따를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 회 우슬은 상당히 굵고 단맛이 강합니다. 네. 됐어. 근데 이제 국산 거는 드셔보시면 알지만 좀 다릅니다. 자, 한번 우슬 한번 읽어볼까? 우슬미고 제습비위 보정 강조 파어 같애. 우슬은 맛이 쓰고 제습 비위 습기를 제거하고 비증이라는 건 저린다 플러스 아프다 뭐 통증도 있습니다. 저리고 아프고 그다음 위라는 거는 마르죠. 보통 이제 나이 드시면 무릎이 마릅니다. 그런 거 하고 그릇처럼 이제 소통하는 것도 있고 보정 강조 이거는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보정 강조 보충도 하고 파워 하태 어혈을 제거하면서 하태 태를 아래로 내리는 그러니까 하기작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약을 한번 먹어보죠. 이건 좀 쓴맛이 있다고. 민선생님 좀 맛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제가 질문을 해놓고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맛이 좀. 근데 저는 오히려 첫맛 입맛이 조금 달죠? 답니다. 네. 미 고라돼 있고. 여기에서 고자는 갈로에서 이제 단맛도 있는 쓴맛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약간 담담한데 단 느낌 나는데 끝에 목 넘기쯤에 약간 쌉싸름한 게 있습니다.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호연님 이게 향이 좀 있죠? 특유의 좀 향이 있습니다. 입안에 약간 퍼지는 이 다려보면 꽤 향기가 납니다. 중국산은 별로 향기가 안 납니다. 제가 다려 먹어봤는데. 호연님 요즘 얼굴이 다시 좋으시네요. 네. 모르죠. 그 비결을 물어봐야지 내가. 자, 그래서 향도 조금 있고 좀 쓰다는 게 이제 진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쓰다. 그 다음에 곰이라는 거는 곰이도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곰이는 건조한 약입니다. 열을 좀 끄기도 하면서도 건조하게 만듭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단맛이 있거든요. 이 단맛이 아마 보정 강족의 어떤 보충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이제
하초에 가는 약 중에 다 씁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향도 아래쪽으로 하기를 시키는 인경약입니다. 이 우슬도 인경약으로 주로 아래쪽으로 인경약을 씁니다. 목향하고 이 우슬하고 차이가 동료가 어떤 게 있을까? 형태적으로, 맛적으로, 혹시 목향이 기억이 나나? 생김새는 기억이 나나? 생김새? 똥꼬. 그렇지, 그렇지. 향기가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얘는 아까 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맡아보면 그렇게 안 나는데 그지? 이번에 먹으면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별 향도 아니지. 목향은 좀 기운을 보는 음. 면이 확실히 그거는 그 기운의 어떤 몰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술도 이제 기운을 흡지만 요거는 뭔가 진정도 시키고 보충도 하는 그런 의미. 목향은 보충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목향은 그래서 행기지제에 속하고 이게 우술은 여기 보면 나오듯이 보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성질이 구성이 아예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그 다음에 이제 기체를 보는 거는 기운을 소통시키는 거는 훨씬 목향이 강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천전이라고 이게 아마 제천전 이런 스타일은 경학전서라든지 뭐 제중신편 이런 데 아마 나왔던 처방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치, 병, 섭, 허손 이 변비 병을 다스림에 있어 섭은 이제 물 건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이르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허손에 이르는 것을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병이 나서 허손에 이르르고 변비가 된 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허하면서도 변비가 된 경우에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변이라는 것은 실제 유염체입니다. 오줌은 물인데 똥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죠? 이제 덩어리가 이제 몸에서 안 나오는 게 변비예요. 그러면 덩어리를,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덩어리를 우리 몸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나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론 다 치우고, 똥덩어리, 그 덩어리를 실제로 몸 밖에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문이 아예, 호수가 아예 문이 꽉 잠겨 있을 때에는, 뭐, 이,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뚫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변비는 일단 덩어리가 막히는 거니까, 그거를 뚫어줄 필요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에 윤기를 좀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환자분 얘기하는데 변은 안 나오는데 별로 딱딱하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재훈아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물체를 몸 안에 밀어내야 돼요. 진액도 충분하고 뭐 한데 얘 자체가 아니 뭐 구멍도 잘 열려 있는데 얘 자체가 안 흘러가. 안에서 대장이 꾸물꾸물 활동을 해가지고 쭉 저 힘으로 본연의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약하니까. 대장은 폐대장으로 이 대장도 이제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예,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운이 약하다. 아까 진액은 혈 쪽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똥 또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 대변이 끈적끈적해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소위 잘 안 나와 그냥. 잘 안 나와. 이게 이제 힘이 약한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이 설사처럼 이게 장이 설사라는 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푹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좀 말이 좀 그렇다 그죠. 아무튼 좀 수분을 또 제거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조금 뽀송뽀송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변비 설사는 아닌데
그래서 변이 좀 그런 경우는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막혔을 때는 좀 통해주고, 그럼 막혔을 때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보고 싶어요. 힘을, 이게 신호가 왔어요. 와가지고, 응,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서 배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나오는 구멍이 막힌 거예요. 신호까지 오는데도 안 나온다. 이거는 막힌 겁니다. 그럴 때는 대왕이라든지 행기지제 같은 걸 써가지고 뚫어줘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빌랑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뚫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진액을 보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이제 육종용, 당귀 이런 게 전부 다 눅눅한 약입니다. 이런 약들을 충분히 보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승마라는 약이 하나 들어갑니다. 승마. 우리가 보통 승마는 이제 양면경을 보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승마는 상당히 건조한 약이고, 그리고 드셔보시면 알지만 승마는 되게 씁니다. 자, 이 좀 이상하죠? 상부로 가는 약이고, 쓰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다는 것도 약 성질도 좀 차고, 이거 대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건조하고 그래서 인기도 없고 이러니까 난 열기도 약간 생기고 화열 같이 이게 되게 건조한 약인데. 장기 육전용 때문에 보충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나보다 좀 커질까? 물론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이제 이 약제를 이제 막 착방을 할 때 어떤 게 오류가 제일 많이 되냐면요. 이제 물론 그런 이제 관점도 필요한데, 요 약을 쓰면 부작용이 날 것 같으니까 요 약에 대체제를 조금 더 넣어주자. 요거는 조금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덜 좋아요. 처방이 좀 뒤죽박죽이 돼요. 차라리 그 약들을 조금 줄이는 게 나아요. 네, 줄이는 게 나아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는 게 낫지, 다른 약을 대체해가지고 요 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요 약을 쓰면 너무 차지니 요 약을 좀 따뜻한 약을 넣어준다. 그런 개념은 조금은 좀 실수할 수 있는, 아니면 처방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이 약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승마는 어디로 가는 약이라고요? 위로 가는 약입니다. 위로. 양면경, 특히 양면경을 통해서 위로 가는 약입니다. 똥은 어디로 가는 약이에요? 밑으로 가는 약입니다. 밑으로 가는데 왜 위로 합니까? 밑으로 가는 약을 써야죠. 그죠? 위로 가는 힘이 있어야 내려가는.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선생님, 혹시 이 반분 두 분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위로 가는 힘이 생겨야 밑으로 간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렇겠구나 하지. 네. 이제 뭐 우리 보통 이런 설명 중에 제일 많은 게 스포이드 이론이죠. 스포이드를 했을 때 위에 구멍을 떼야 밑으로 물이 척 빠지는 것처럼, 양면경,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식도에서부터 이제 대장까지 한 호수인데, 이 위로 이렇게 좀 구멍이 잘 뚫려야 밑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그러려면 기운을 위로 잘 들려면 환기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환기를 쓰면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변비에 환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제 환기 드신 분들 중에 대변 잘 나온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었는데 보중인기탕만 먹었는데도 대변이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자, 그러면 환기하고 이제 환기를 쓰려고 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럼 승마를, 환기를 안 쓰고 왜 승마를 썼을까요? 승기하는 작용 중에 환기하고 승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동양 어떤 차이가 있지? 환기와 승마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이, 방향이 위로.
위로 기운을 들어주는 거는 공통점이 있네. 근데 어. 그런 질문인데 해. 왜 승마는 들어주는 느낌은 좀 별로 없다고 하시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니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음. 방향이 좀 음. 있는데 환기는 기운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좀 많고 승마는 소독하고 음. 그런 쪽으로 그렇지. 소독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쓴맛을 가지고 뭔가 염증 같은 거를 잘 이제 없애는 약입니다. 환기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환기는 그냥 무식하게 탁창 생기하고 그 승기시켜주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변비가 똥이 대장에 차면 어떨까요? 우리 보통 이제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 보고 우리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똥떡 올랐다고. 여기 안 쓰는가요? 똥떡 올랐다고. 아, 여러분들은 언어가 이제 인품이 고상하셔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시나 보네. 남자애들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또 아예 그런 말도 모르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부산의 사람들은 가끔씩 이 똥떡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물체 이런 게 찌꺼기들이니까요. 안에 쌓이다 보면 그 독소가 생깁니다. 대장이나 이제 위나 이런 데가 다 비슷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독을 좀 해야 됩니다. 해독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독도 하면서도 이 승기를 좀 시켜주는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질환의 처방 중에 생화계로 승마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승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승마를 쓴 것 같고 지각은 아마 기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환기를 좀 그냥 플러스로 넣어줘도 사람에 따라서 그냥 괜찮을 수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자고. 그 얘기는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지금 약의 방향성은 뭐냐면 진액을 보충하는 보혈, 보정을 통해 가지고 대장의 윤기를 충분히 보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육종룡이라는 약이 보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변이 잘 나오도록 미끄러지도록 보충하는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숙지왕, 구기자 좋은 거 많습니다. 맹문도 그 중에 이제 육종룡은 특히 대변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동영 혹시 에어컨 조금 줄일 수 있나요? 조금만. 그쪽이 좀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은. 선생님 용어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애성이 있다가 뭐였지? 애살. 찾아서 좀 봐서 대충 알겠는데 잘. 그렇구나. 그 애살이 사투리예요? 부산에서 쓰는 말. 그래요? 저 애교살인 줄 알았는데. 애교살. 난 그게 사투리인 줄 모르고. 그게 요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게 사투리였나? 욕심이 되게 잘하려고, 되게 잘하려고 애쓰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방장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왜 저래 오바노?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애살 쓰니까 막 부산 창원만 모여라 이런데 설문이 막 있긴 하죠. 그래? 그렇구나. 나는 사투리인 줄 몰라. 오늘 처음 알았네. 니도 처음 알았어. 서울 생활이 니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부정적 표현인 거예요? 아니요. 부정 긍정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의 용쓴다는. 네, 용쓴다는. 용쓴다는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 그만해. 뭔가 긴장해가지고 팍 하는 스타일이에요. 언니한테 그게 좋은 뜻이 아닌 거죠. 너무 애살이가 많아. 좋지가 않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는 좀 네이버 한번 찾아보고 좀 아리까리한 거는 네이버를 한번. 다빈로도 또 몇 살이에요? 그 이번 문제 사실 저를 좀 대입해서 잘했던데. 처음엔 애교살이라 생각해. 나 얘기인가? 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슬도 여기서 보면 이제 지각하고 짝을 해가지고 하기작용을 좀, 기운을 좀 소통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대변은 밑으로 빠져야 되니. 자, 이제 그러면, 예, 이제 텍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텍사라는 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변비, 이런 것들이 대변이 이제 주로 건조해져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조해졌다고 했는데 승마도 좀 그렇고 텍사도 그렇고 이런 약들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면 물을 좀 말리는 듯한 그런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생뚱맞지 않나요? 너무 막힐까 싶어가지고. 뭐? 다시. 그러니까 당귀 지금 기운이 처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더해주면 너무 이게 잘 활동을 못시켜서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좀 비싼 이런 거.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야. 하지만 이제 그 병리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유추해 보자고. 아마 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처방을 했을 거지만, 자, 모든 것들이 대변이 안 나오면 변비, 이 말은 대변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장 활동이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뭔가 머무르면 뭐가 생기는가요? 습기가 생깁니다. 창문 닫으면 습기가 생깁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서 기운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기운이 활동하는 곳인데 기운이 유통이 안 되면 습기가 생깁니다. 대변이 딱딱 묽어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텍사가 여기에 과연 쓸만한가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습기를 직접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 소통을 시키면 습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과연 꼭 이렇게 했었어야 하나라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차라리 승마의 의미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했는데, 산초라는 약이 있습니다. 산초가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이 맵고, 근데 그 향이라는 게 고춧가루랑 의미가 좀 달라요. 와다와다 하는 의미하고는 다르게 안에 뭔가 응축되면서도 계속 향으로 갑니다. 후비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이제 먹어보면 마치 홍어 먹는 것 비슷한 어떤 느낌을 몸에서 받아요. 그게 음적인 맛이에요. 음적인 맛. 음적인 그 맛이면서도 거기에 주문필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응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소통하는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초라는 게 실은 오히려 소통하는 우슬이나 지각이나 다 때리치우고 산초 하나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비를 여러 가지 해본 입장에서는 산초 여러분 5푼만 쓰면 효과 되게 좋습니다. 장전 팔아요? 산초 당연히 팔죠. 약재상에서 사지 마세요. 제가 다 써봤습니다. 제가 중국산도 써보고 국산도 써보고 다 써봤습니다. 제가 강조할게. 제피가루 쓰십시오. 제피가루. 산초하고 제피가 나무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제피나무라고 있습니다. 제피나무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씨앗을 다 발라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씨까지 다 갈아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써도 돼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찾다가 그냥 도저히 씨앗 고르기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시골 할머니들 중에 제피 조금 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하니까 1kg에 20만 원 달라더라고. 내가 그 돈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씨앗 갈아놓은 거 써봤는데 충분합니다. 네? 제피 가루. 추어탕에 넣는 제피. 그걸 사서 갈아서 먹었죠. 그게 가루로 다 나옵니다. 네. 그냥 원래는 씨를 안 쓰고 껍질만 씁니다. 같이 네. 갈아서 그냥 이제 가루로 다 같이 갈아서 판다더라고. 네. 그거 팔아요. 그거 가격 별로 안 비싸요. 250g. 그거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돼요. 중국산
그거 뭐고 마라탕에 들어가는 게 전부 산초거든요. 중국산 산초입니다. 화초입니다. 꽃 화자 써가지고 화초, 청초 다 써봤습니다. 그 별로 효과 없습니다. 비싼 제피가루. 제피가루가 최고입니다. 기체에 도움된다는 뜻이. 기체, 대장 기체 최고입니다. 따뜻하고. 죄송한데 아까 후비는 듯한 맛이 왜 약간 좀 너무 창피한데, 그러니까 음량인데 왠지 양은 뭔가 이렇게 활발한 거고 음은 뭔가 정적이 이런 느낌인데 왜 후빈 듯한 맛인데 왜 그게 음적인 거예요? 계속 쪼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으면 사람을 계속 쪼으면 어떻게 그냥 죽어버릴까요? 생쥐도 독안에 든 쥐를 뭅니다. 독안에 든 쥐는 고양이를 뭅니다. 그런 어떤 발아가는 삽된 기운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사막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독이 다 올라가지고 거기 독침이 탁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응축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공개를 하면 변비약을 제가 수많은 변비약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지금 임상 단계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네. 임상 단계요? 네. 제약회사랑 같이 콜라보. 아니요. 그냥 이제 그냥 환자들한테 주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 월드와이드 쪽인 것 같아서 좀 이어주세요. 좀. 아, 네. 네, 이어주세요. 이해하시고. 네. 사삼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적어왔어. 천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먹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 교이죠. 교이. 그게 엿인데 이게 이제 수수엿이에요. 수수엿. 엿이 그 대장에 요즘 말로 하면 대장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유산균 비슷하게 거기 유산균의 그게 먹이가 돼요. 그런 거 먹이가 돼요. 그래서 장 세균 활성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딱 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요거 실은 대건중탕입니다. 대건중탕이 4.3 대신에 인삼입니다. 인삼. 그 인삼, 왜냐면 기체를 조금 이제 이게 대비하는 결국 막히는 건데, 이 대건중탕이 그런 데 쓰거든요. 근데 인삼도 좋지만 거기에 4.3이 이 보면 이제 소시오탕의 어떤 의미를 조금 넣고 싶어가지고 4.3을 해가지고 그 네 가지로 지금 제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줘보고. 네. 뭐, 그거는 이어주시면 제가. 특허에 제가 딘 적이 있어요. 특허 안 되더라고요, 잘. 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제가 공개는 해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거까지 공개가 됩니까?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천초는 첩당 2g 이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셉니다. 네. 근데 이제 천초는 2g이고, 인삼 건강하고 인사 4.3은 한돈 반 6g, 한돈 반. 교인은 한 첩당 한 30에서 40g 정도. 되게 무겁습니다. 30g, 40g 한 숟가락 뜨면 그거 한 60g 나갑니다. 예. 한 섭당? 예. 그거 교인이 아이고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예. 무거워가지고. 예. 한 40g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있잖아, 수수엿. 네, 얘기해줄까? 강원도 무슨, 원주 무슨 엿이 있다, 그거 좋더라. 원주 뭐 쌀엿 뭐 있다, 뭐 찾아보면 있다, 인터넷에. 황골엿, 그거 좋더라. 언니 안 해? 응. 너무 공개 많이 하시네요. 아유, 그런 공개도 돼. 공개도 아무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질문. 예. 건강이 네. 여기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예.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장이 결국에는 차서 그렇습니다. 차가지고 부자를 쓰기에는 마음은 부자를 쓰고 싶지만 이게 좀 자극도 좀 주고 이렇게 활성화를 결국에는 위장부터 문제거든요. 변은 위 대장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육개나 이런 것보다 부자는 뭐 쓰면 좋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뿌리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습니다. 자, 의인 한번 해볼까요? 자,
씨, 우수를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갔다. 뭐, 의인은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글씨야, 안 돼, 안 돼. 풍놈 해야 돼, 풍놈. 자, 의인 한번 읽어보자. 의인감, 전제 습비, 군맥 구련, 폐옹, 폐위. 의인은 단대, 습비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근맥구련이라는 건 뒤틀리는 거죠. 폐옹, 폐위, 폐도 작용합니다. 옹도 작용하고 폐위, 늘어진 것도 작용하고. 자, 맛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갈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면 떡 됩니다. 죽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안 갈고 그냥 쓰셔야 됩니다. 뭐 약효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탕전해보면 뻑뻑해가지고 먹기 힘듭니다. 자, 답이나 이거, 맛이 좀 어떻노? 담담하고 사실 보충되는가? 네, 좀 담담한 것 같아요. 이 의인을 먹어보면 뭐 쌀맛 비슷합니다. 별 맛이 없어요. 담담한 그런 맛이고, 그 다음에 먹어보시면 알지만 약간 입안이 약간 건조해지는 듯한, 많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살짝 좀 건조해지는 듯한 깔깔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약성이 별로 이제 안 독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뭐 엄청 넣잖아요. 네. 그래도 뭐 크게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무차 차로도 뭐 엄청 먹는데 뭐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순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재미난 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습비라고 되어 있는데, 습비는 그러면 요 얘기 뭐냐, 민선쌤, 이 의인, 이 습기를 없애는 약이 요 의인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 말고 대표적인 약이 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출과 의인의 차이가 형태든 맛이든 좀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일단 맛 자체가 씁니다. 창출은. 또 향이 좀, 창출은 이제 약성가에도 살람장기 한출 이런 게 있어요. 네, 갱거장력 해가지고 확실히 그거는 좀 땀을 내는 것처럼 뭔가 소통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뭐 먹어보면 알지만 소통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사르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습기를 치료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창출이라는 거는 습기가 있으면 이거를 활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없애는, 건조하게 말키면서 활동을 시키는, 마치 의미로 따지면 이제 이게 에어컨 켜가지고, 에어컨은 찬 거지만 찬 성질은 아닌데 이것처럼 제습을 싹 시키는 그런 어떤 강력하게 하는 거고, 의인은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옆에 좀 이제 제습하는 어떤 식물 같은 거 좀 놔뒀다고 해야 되나? 아주 서서히 나프탈렌 놔둔 거 비슷하게 서서히 싹 없어지는, 자극 안 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인하고, 그래서 의인하고 창출은 쓸 때 보면, 창출은 딱 환자를 보면 저거는 습이다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얼굴이 부어 있다든지 그럴 때 많이 써요. 이거는 의인은 저 사람이 부종이 좀 있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환자의 어떤 병소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습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창출은 당장에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장의 눈에 보이니까 이 창출 같은 거 쓸 때에는 이제 상한론에서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창출 같은 거는 확실히 습기가 딱 정체가 되기 때문에 수분이나 습기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소변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붓는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어떤데 확실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습기에 보면 뭐 소변이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읽어봐도 습기병에는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에는 의인 같은 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창출, 택사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를 확실히 빼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습기도 어떤 그 생기가 가는 통로를 막잖아요. 그 막는 장애물을 확실히 없애버려야지 쫙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참 지나가서 이 어떤 과정에서 정체가 될 때 서서히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근내구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관절이나 근육들이 구련이라는 건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경적되고 뒤틀리고 뭐 떨리고 이런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 근육 이런데 다리나 이런데 만져보면 뻣뻣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TP가 만져지는 것처럼 딱딱하다 해야 되나? 우리가 만지면 보통 정상적인 거는 탱글탱글 근육이 탱글탱글한데 나이가 들다 보면 소위 말하는 스트레칭 안 해가지고 뻣뻣한 거 비슷하게 그런 거는 전부 다 그런 게 구련입니다. 구련.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다리는 빼짝 마르는데 그 관절만 땡 부어가지고 뭐 학슬풍이라든지 요런 게 됩니다. 이게 구석구석에 생기가 지나가는 구석구석에 습기가 껴 있다 보니까 근육으로 실제로 정혈 뭐 기운 이런 게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 보충이 안 가니까. 그게 이제 이 구련의 한 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폐옹폐위. 폐옹폐위라는 거는 이 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위증이라는 거는 폐열엽초 해가지고 폐가 열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폐가 굉장히 어떤 열을 냅니다. 열을 내고 나면 폐는 건조하고 예민한 곳입니다. 가을에 바짝 열이 나면 가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따갑고 뜨겁고 그 시기를 한참 지납니다. 그 시기를 한참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진액 다 말려버립니다. 다 말려버려요. 바짝 마르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요. 그 그러니까 조열의 단계를 이미 넘어가지고 이제 점점 그 단계를 넘어서 서서히 차집니다. 그러면 진액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습기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늘어지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이 쭉 처진다든지 삐짝 골면서 쭉 힘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늘어져가지고 이제 이 움직이는 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위증이라는 거는 열의 단계를 지나서 조를 지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식어가가지고 습기가 생기면서 이제 그쪽에 영양분이 안 가니까 늘어져 버리는 그 단계를 이제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 단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열에서 마르고 그 다음에 차지면서 습기가 정체가 되는 활동이 안 돼. 그러면서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늘어진다는 게 전부 다 이게 열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란 게 너무 펼치잖아요. 너무 펼쳐지다 보니까 수렴이 안 되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활동이 안 되니까 습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의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폐옹에 들어간다는 게 여기에서 옹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내경에도 나오지만 오늘 그 풍론에도 나오지만 영위가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안에서 계속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이 옹종이 생깁니다. 영위가 소통이 역행해가지고 안에서 계속 소위 말해 요즘 말로는 염증 반응 안에서 계속 골마가는 거죠. 그 단계를 지나야 이제 옹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영위가 이제 저류가 되면서 열이 확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발생할 수 있는 게 폐입니다.
폐가 건조한 장기고 심장 옆에 있으면서 되게 열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지고 습기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의인이 왜 그러냐면 맛은 달달합니다. 담백합니다. 꼭 진액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기 때문에 진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이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요. 진액도 보충하면서 습기도 제거하는 게 의인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느 장기에 가장 맞을 것인가? 폐입니다, 폐. 그 폐에 열을 낸 그 단계에서 진액이 상당히 소모가 됐겠죠, 정열이. 그 정열을 보충하면서도 이제 지쳐서 활동이 늘어져가지고 활동이 안 될 때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는 게 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제가 밑에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마행의감탕 하나 보겠습니다. 의인, 부자, 폐장상 이런 건 보시고, 마행의감탕, 의인, 마황, 행인, 감초. 자, 278번. 병자, 일신진동하고, 발열, 일포소, 극자, 차명, 풍습이라. 차병, 상어, 한출, 당풍, 호, 구상, 취, 냉, 소, 취하라. 가여, 마행, 의감, 마황, 행인, 의인, 감초탕이라. 병이 왔는데, 이 일신진동, 온몸이, 이제 진짜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 보통 온몸이 아프다고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습에 의해서 찌뿌둥하게, 습에 의해서 아프면서도 그 아프다는 거는 뭡니까? 찬기운이 있다는 거. 습과 한이, 그 이제 이 관절이나 근맥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고요. 발열이 난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세요. 상한론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의서를 볼 때 발열이 난다. 그럼 요거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바깥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위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영위할 때 위기.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한사가 감기처럼 위기를 이제 올가매면 거기서 위기와 이제 한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증 얘기예요, 표증. 그게 이제 발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모공이 잘 안 열리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열이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내열이 생겨요, 내열. 내열이 생기면서 진액이 말라가지고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발열. 그럴 때에는 이제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전자는 발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제 발산을 통해서 땀을 내 가지고 영이순환을 시켜서 이제 발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시원하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작약입니다. 작약. 여러분들 그 게지탕에 보면 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발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발열은 한상에 의해서 표에 울체가 되어 가지고 생기는 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가고 있어요. 이미 몸이 다 열려 있어요. 땀이 나가고 있는데 뭐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안에서 이제 양부의 음약, 이 음기가 자꾸 진액이 안에서 자꾸 소모되다 보니까 허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발열을 잡는 거는 작약이에요, 작약. 계지를 쓰는 거는 거기 오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표에 양기가 약하니까. 땀은 계속 나가고 있고, 양이 약하니까 땀은 나가면 모공을 닫아줄 양기가 약하니까 계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계지를 가지고 발열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왕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계지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무탕이나 이런 데 발열이 다 그거예요. 계지탕의 그 작약의 발열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고, 여기서 발열은 마황을 쓰는 거 보면 이거 실제로 마왕탕 그 표에 울체가 있는 겁니다. 일포소극자. 일포라는 거는 오후 4시입니다. 4시, 5시. 3시에서 5시. 그래서 이 내경에 보면 요때는 간병이 해당되는 간신비폐신 간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은 언제 가장 병이 잘 생기는가요? 춘승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장하. 춘승 장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습기가 있으면 이 습기를 해결해 내려고 간이 용을 씁니다.
우리 소화불량 되는 게 다 그거예요. 왜 소화불량이 됐는데 두통이 납니까? 습기가 이제 음식에 의해서 이제 중초에 습기가 차가지고 활동이 안 되죠. 이 사람 성정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용쓰는 어떤 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기가 자꾸 욱욱욱 하니까 습기는 해결이 안 되고 두통이 뻑뻑뻑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식체가 생겼을 때 두통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습기 이런 걸 보면 이 자체가 앞에도 병자는 일신진동하는 거 보면 이게 한습이 있다라는 뜻이 습기와 한이 있다라는 뜻이고 발열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내부에서 지금 열이 지금 조성되고 있으면서 일포소극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확실히 습기다 습기인데 이거를 풍습이라고 하는구나. 일신진동 이런 거 보면 풍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참 풍습이라 차병상어 한출당품 땀을 냈다는 것은 이제 땀이 우리 모공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풍을 맞으니까 땀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습기가 이제 갇혀버리는 피부에. 혹은 구상어 취냉소치라 피부를 차게 해가지고 평소에 습기는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찬 기운이 탁 여기 피부에 나와가지고 습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된 경우에 그럴 때에는 바깥쪽으로 한살을 마왕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몰아낼 때에는 행인 같은 걸 같이 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체를 행인이 대장 기체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도 뚫어주고 밑으로도 이 기체를 통해 가지고 더 잘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팔다리 이런 데 이 아픈 거 뻐근하게 찌뿌둥하게 아픈 이런 거는 의인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마행의감탕입니다. 여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마행의감탕 해보니까 요 의인 대신에 뭐 하나 들어가면 다른 처방 뭐 없나요? 마왕행인 감석탕 그쵸? 석고 의인 대신 석고가 들어가면 감석탕 마행감석탕은 증상이 뭐 어떻든가요? 그거 있잖아 상한론 족보조잖아 마행감석탕 한 1년 전에 저는 알았을 텐데 한추리천 한 달 뒤에 물어봐 주시면 한추리천 무대열자 마행감석탕 조지랑 한추리천 무대열자 천식이 나타납니다. 천식. 그 다음에 대열이라는 말이 무대열이라는 말은 대열이 안 난다는 뜻이지 발열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있어요. 여기.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거기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천과 갈증. 요게 이제 같은 이제 의인과 마황, 의인과 석고에 들어가고 이제 의인이 들어가고 석고가 들어가는 데 차이는 그런 거 봅니다. 갈증과 그런 걸 이제 표에 한사가 있으면서도 내부에서 양명의 어떤 열로 인해 가지고 갈증이 나고 할 때는 이제 석고가 들어가요. 그다음 마황 가출탕 이런 것도 있어요. 의인 대신 창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부종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창출과 의인의 차이는 확실하게 부종이라 이거는 물이다, 습의 병이다 이게 드러날 때 창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봤는데 눈밑이 부어 있다든지 이런 뭐 얼굴이 부어 있다, 발이 부어 있다 이런 건 의인 같은 거 안 씁니다. 창출 같은 거, 택사 같은 걸로 확실히 빼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제가 보려고 승습탕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새로 올려드린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승습탕은 이거 뭐죠? 관절염입니다. 무릎 붓고 하는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관절 같은데 붓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삼기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동의보감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걸 보면 위증에 대한 처방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해봤자 동의보감에는 호골 들어가는 거 뭐 오연, 오지 이런 데 가면 호골 들어가는 노경 뭐 호골 뭐 이런 거 있는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석곡은 이 위증 처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치, 폐열, 위, 신, 한습, 수족, 위, 비, 혹, 개. 자, 이 환자가 왔는데 손과 발에 이제 늘어져요. 힘이 없다고 해요. 부 늘어지고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러면서도 감각이 저리고 아프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손이 좀 떨리기도 하고 이런 환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석곡이 이제 판단하기에 이거는 위증이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환자들 한의원에 아니면 한방병원에 덜 옵니다. 이런 환자들. 뭐 길랑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병명 여러 가지로 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건 한방에서 위증이라고 본 거예요. 늘어진다. 조직이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증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폐가 열을 받아서 그 정이라는 걸 조열로 가면서 이제 그게 늘어져 가지고 습기가 활동이 안 돼서 습기가 된 거예요. 자, 석곡도 그래 생각한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되게 우울감이라든지 여러분들 우울증 처음 앓는 사람들 보면 그냥 처음부터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막 되게 화내고 짜증내고 히스테리 비슷하게 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와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우울로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열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열 반응을 지나가지고 점점 우울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금 팔다리가 늘어진 거는 일단은 수렴시키지 못하는 건데, 팔다리를 수렴시키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폐신이 수렴이 안 된다. 폐신이. 자, 늘어지는 거니까 수렴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이걸 방해하는가? 습기다. 중초의 습기가 수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폐신을 거두어 주면서도 보정도 하고 기운을 보충해서 수렴시키면서도 습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병리를 딱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는 게 일단은 근골의 병이니까 근골에 가는 보정하는 약을 써야 되겠죠. 하수오는 습기를 제거하면서도 그래도 보정의 효과가 있어요. 보정하는 약 중에 가장 습기를 별로 그런 건 없지만 습기를 제거합니다. 하수오 구기자를 씁니다. 하수오 구기자. 일단은 근맥에 보정을 하자. 보충을 하는데 그냥 두면 다 막히는 거예요. 위나 습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의인을 쓰는 겁니다. 하수오, 의인, 구기자, 두돈. 거기에다가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치면 폐 기운이 퍼지니까 수렴이 안 돼요. 기운 자체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삼, 부자, 관계, 건강 이런 걸 쓰면서 우슬은 부위로 그냥 인경시키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열이 아직 남아있을 건 자꾸 늘어지는 거, 수렴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골피라는 약을 했습니다. 지골피, 두충은 이제 근맥을 좀 딱 잡아주는 약이죠. 이 지골피라는 게 진액도 있으면서도 서늘하면서도 하는 약. 그 다음에 구기자 뿔이에요. 이거 서늘한 청문동, 맹문동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수렴하는 힘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두어 드리면서도 진액을 촉촉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습기를 좀 제거하고 기운 같은 거 좀 부족했던 그동안 굉장히 소모되었던 기운과 양기 같은 거를 같이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병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환자는 이렇게 됐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기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왜? 폐신이 자꾸 풀어지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환기를 좀 쓰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는 습기가 있을 때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습기를 좀 많이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건 없지만 장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쓰면서도 좀 환기 같은 거 쓰면 더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황백, 이거 보면 아직 열이 있는 거거든요. 황백 같은 거. 자꾸 환자가 약간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자꾸 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어떤 열적인 게 좀 있는 겁니다.
한 3분만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양 얘기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예, 돌발성 난청 증상이 뭡니까? 갑자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를 유추할 수 있죠? 갑자기 막혔다. 갑자기. 서서히 이래 되는 거는 보통 노인분들. 아이고, 요 이제 기능이 다 떨어졌네. 요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귀에 가는 뭐 좋은 보약들. 그래서 이제 귀에 어떤 수분 진액도 공급하고 보정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됐다는 거는 마치 가만히 있다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거하고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생기는 게 귀에 생겼다는 거예요. 두통은 머리고, 안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습담이 그 귀에 갑자기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대부분 돌발성 난청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그 스트레스를, 이제 돌발성 난청 오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스트레스 받다가 굉장히 몸이 예민해지겠죠. 그러다가 되게 한번 크게 놀랍니다. 공포가 확 오든지, 보통 공포가 많습니다. 훅 해가지고 엄청 놀랄 일이 뭐 뜨거 와가지고 그때 기운이 확 떠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고요한 바다가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찰랑찰랑 되다가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발생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찌꺼기가 있던 게 귀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귀는 이제 신의 배속이잖아요. 신에서 기운이 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담음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제일 좋은 게 그때 반화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반화. 그 다음에 막혀있으니까 세신, 만영자, 그거 보고 천호 이런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힌 거를 확 뚫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석창포 이런 거 약합니다. 석창포는 만약에 쓰고 싶으면 다 돈. 근데 세신, 반화 이런 거 좋습니다. 세신, 반화 아니면 남성 이런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되면 어찌 되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기에 처음에는 찌꺼기가 딱 올라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돌발성 난청이 딱 와가지고 딱 막히는 것도 있는데, 하고 울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종을 땡 때리면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울리는 거 비슷하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점점 청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꽉 막히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 찌꺼기가 굳었다. 여러분. 그때는 천호. 반화 이런 건 안 됩니다. 천호.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얼마나 이제 신기가 약해졌겠나. 그래 보고 이제 신기를 좀 돕는 약들을 같이 함께 천호 같은 거 해가지고 뚫어줘야 돼. 막힌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은 쉬운 질환은 아니에요. 저도 말은 이래 하는데 실패한 케이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낫는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나았던 경우들이 보니 요런 케이스, 요러 했던 경우들이 좀 나았던 경우가 있고 제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나았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리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얼마 안 됐으면 약 쓰면 좀 해볼만 합니다. 양방에는 해줄 게 없습니다. 6개월도 젊은 사람인데 6개월도 미국에 차라리 다른 거 먹지 말고 소화제 같은 거 아니면 소화제 한국에서 보내주시든지 다른 거 먹을 바에. 저는 약간 침 맞았어요. 명이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나은 거 같아요. 어쩐지 누나가 요즘에 전화가 안 돼. 전화를 자, 보겠습니다. 다빈이 어디 갔니? 아닙니다. 자, 이제 풍론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안 들어가가지고. 풍론. 자, 일단 보겠습니다.
풍론편 제11. 풍론이 이제 제가 하겠다고 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여기를 하겠냐고 했냐면 여기에 수많은 병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자질구레하게 하면 또 뭐 시간이 또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케이스를 좀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경우는 큰 원칙만 좀 이런 병리인 것 같다 하고 제가 조금 스피디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풍론, 황제문할 풍지상인야에 혹위 한열하고 혹이 열중하며 혹이 한중하고 혹이 여풍하며 혹이 편고하고 혹이 풍야에 기병이 각이하고 기명이 각불동하야 내지 오장육부하니 부지기해라 원문 기설하노라. 황제가 물어 말하기를, 뒤에 뭐 여러 말이 있는데 뭐냐면 풍이 사람을 상함에 있어서 혹은 한열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명사 같은 거예요. 뒤에 보면 한열을 쭉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혹은 열중, 열이 되기도 하고, 열이 많이 나기도 하고, 혹은 한이 많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풍, 여풍은 밑에 보면 이제 대풍창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잘 올려드렸던. 혹은 편고, 한쪽이 중풍처럼 해가지고 한쪽이 마르는 것. 혹이 풍, 그냥 풍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 병이 각각 다른데 그 이름이 다르고 이름이 각각 서로 같지 않은데 그 오장육부의 안으로 이르러서 이르게 되어서 병이 이렇게 되니 그 해법을 알지 못하니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기백이대왈 풍기장어 피부지간하야 내 부득통하고 왜 부득설하니 풍자는 선행이 삭변하야 주의계적 쇠연한하고 폐적 열이민하나니 기한야적 쇠음식하고 기열야적 소기욱이라 고로 사인 진률이 불능식이라 명할 한열이라. 자, 요거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기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풍기가 피부지 간에 장하여서, 피부가 어떻게든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안으로는 어딜 가지 못하고 딱 갇혀가지고 내 부득통하고 왜 부득서 바깥쪽으로 그냥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럼 풍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갇히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계속 그 자극을 주고 변화가 줍니다. 그래서 풍자는 선행이 삭변이라, 계속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병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는 놈이다 보니까 이 하나는 장소별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기도 하고, 하나는 한쪽에서부터 계속 제일 처음에 자극이 갔다가 거기 자극이 많이 가면 열이 갔다가 열이 되면서 습기도 생겼다가 습기가 생겨서 종기가 생기고 뭔 온갖 이런 변화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이 삭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해하실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주리가 개즉, 주리가 열린즉, 쇠연한하고, 쇠라는 거는 우리가 물 뿌리는 거, 손으로, 우리 이제 겨울에 물로 이제 손에 물을 딱 묻혀가지고 착 뿌리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피부에 물을 착 뿌리면 이 옷사가듯이 추운 그 쇠연한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싹 들어올 때, 어우, 추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쇠연한이에요. 자, 이제 이 쇠연한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뭡니까? 모공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공이 열려 있으면서 쇠연한, 그 사람이 지금 오한을 느낍니다. 쇠연한. 끔찍끔찍 놀래는 것처럼 오한을 느끼는데, 이 오한이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풍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풍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풍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주리가 열렸다. 그러면서도 오한을 느낀다. 이게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은 주리가 열려있고 왜 차다고 느낄까요? 동룡이 같은 애들은 시원하게 하면 어이구 시원한,
아니,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뭐, 이 조금만 에어컨, 뭐, 조금만 어떤 찬게 들어오면, 이 소스라치게 이게 놀라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냥 단순히 풍안이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다릅니다. 내 몸에서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기가 약해져 있죠. 오늘 약해져 있는 모습이 어떨까요? 약해져 있는 모습이. 뭔가 이제 풀어져 있다는 거. 풀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풀어져 있다 말고 또 다른 느낌. 단순히 풀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풀어져 있으면 옆에서 자극을 줘도 어떻게 돼요? 아유 귀찮아라 이래 됩니다. 보통 귀찮다. 사람이 매갈이 없이 풀어지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쇠연하니 재훈아 어떤 모습이야? 굉장히 긴장이라기보다는 예민한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조금만 그 오한 오풍 있는 사람은 대반해합니다. 어디 바람이 들어오나 바로 합니다.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한 오풍이라는 그 의외로 저는 이제 젊을 때는 몰랐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 저는 한 번씩 오풍이 안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괜찮은데 그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오풍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야 이거 이런 모습이구나. 그 조그만 그런 거에 되게 지금 예민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포인트가 이제 줄이가 풀어져 있고 풀어져 있어서 줄이가 열려 있는데 그 예민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민해져 있을까요? 위기, 연기 위기 할 때 위기. 그죠?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예를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피혈육근골. 이게 굉장히 금기운 같지 않나요? 되게 예민하게. 금기운 같습니다. 금기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남녀 비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굉장히, 배고프면, 둘 다 이제 남녀가 배고프다고 이제 쳐봅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배고프면 예민해지던가요? 동영아, 어떨 때, 니한테 물어보자. 남자와 여자, 동영아 질문 잘못했네. 빨리 얘기해, 여자랑. 여자가 더 예민해. 진짜로 한번 니 물어보자. 니 집사람하고 니하고 배고프면 누가 더? 빨리 밥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노? 진짜가? 남자가 난리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줘. 여자분들은 잘 참습니다. 배는 고프죠. 예민한데 훨씬 더 난리칩니다. 남자들이. 반응이 가만히 안 있고 와다와다 하는 게 양이 그렇습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그 반응이 음혈의 문제는 좀 무던합니다. 음의 문제는. 지금 쇠연이라는 거는 양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은 단순해요. 배만 부르면은 허허호호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배가 부르더라도 여러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자기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나 배고프다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딱 하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복합적인, 게 이제 음의 특성이에요.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여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전부 다 이건 양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오풍이라는 거를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혈을 보충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양기가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네 라는 관점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진도는 요 부분만 하더라도 그 오풍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피부의 양기를 좀 예민한 거를 진정시키면서도 피부에 모공을 이렇게 닫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오풍 있는 사람들한테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요? 누님, 계지. 왜 계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피부로 가고, 가는 게 피부로 가고, 계지가 그 달달한 맛으로 진액이 있습니다. 진액이 있고, 그 자체가 약이 따뜻한 약이 양기의 약이에요. 그럼 그 예민한 건 어떻게 해? 아니, 계지에서 하고, 작약은 좀 있다가, 작약은 응약이니까. 단맛이 있습니다. 감이 완지시킵니다. 예민한 거는 달달한 걸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계지만한 게 진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지탕이나 계지를 잘 써야 됩니다. 오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피부에 예민하도 모공이 열렸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가장 생각나는 게 환기입니다. 환기. 실제로 환기도 써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환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풍이. 막아준다고만 해서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막아주면서도 아까 말했던 관점을 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양기를 보충하기도 하고 양기에 그거를 예민한 거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환기와 계지의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작방을 아직 힘드신 분들은 그 오풍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보중인기탕에 계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소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환자분이 또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좀 가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오풍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환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제 바람이 싫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오풍, 이제 찬 거를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계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지라는 약은 이 속에도 작용하지만 실은 이제 표로 보내는 약이에요. 표로. 뭐 계지가 물론 계지에서 약을 이제 계지가 따뜻하기 때문에 계지의 그 양기를 가지고 보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기운을 전부 다 바깥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속은 어떻게 될까요? 차지죠. 너무 진도를, 이게 제가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차지는 겁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속이 비게 됩니다. 이제 이 위기가 만들어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 있나요? 위기가 만들어지는 시발점. 중초입니다, 중초. 위장에서부터 상초에 올라와서 이제 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자꾸 기운을 바깥쪽으로만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생성이 된 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안을 따뜻하게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약을 썼는데, 좀 불안증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소변도 자꾸 자주 보고 해서 이제 계지 같은 걸 좀 써서 불안도 좀 없애고 해서 좀 든든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이 차진다는 거예요. 불안은 없어졌대. 발이 차진다. 냉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해봤죠. 이게 가만히 처방을 보니까, 이게 양기의 속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계지만 쓴 거예요. 그런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운이 바깥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속이 비어져서 차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부자도 좋은데 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건강과 계지의 조각. 그렇게 해야만 뭐 부자도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 오풍이라는 게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양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풍 환자들한테 응용을 하실 때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통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오풍이 오는 경우가 뭐 일주일 됐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그거는 뭐 오래됐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부자를 한 돈 반 이상 씁니다. 네. 그래도 아무 배척 안 나요. 왜냐면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나는 양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래 고마울 수가 어딨노. 다른 뭐 부작용 날 데 없잖아.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부자 같은 거 이렇게 쓰면 효과를 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70세죠. 70세인데 평생을 오풍으로 살은 거예요. 등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제를 개지 6개를 한 돈 반이면 2돈 했나 하고 부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오수유도 좀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뭐 그 사람 병 상황이 좀 뭐 그래서 아랫배도 차고 뭐 이래 가지고 아무튼 개지 부자 한 돈 반 뭐 건강도 한 돈 반 했나?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분이 지금 약을 한 제도 다 안 먹었어요. 오풍 없어져 가지고 살판이 났어요. 근데 자기 내보고 자꾸 화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지금 아픈 게 안 낫고 있다고. 할머니 지금 내 앞에서 춤을 춰야지 지금 살판인데 지금 그런데 없어졌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풍이 양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작약은 이 양기가 자꾸 뜨는 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발열 이런 거. 그래서 한 번씩 열이 훅 오른다든지 그러면서 오풍이 온다면 작약으로 조금 오르는 거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는데 작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가지고 계속 들이다 이제 막으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런 약들은 뭐 쓸 수는 있지만 너무 그쪽을 이제 위주로 쓴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식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중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초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기는 조금 주의해가지고 아니면 쓰시려고 해도 소화제 같은 거 같이 좀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환자 잘 보면 뭐 그 얘기는 잘 될 거고. 그다음에 산후풍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나서 추워하잖아요. 그 질문이 되게 좋네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출산한 뒤에 보면 여자들이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러니까 2주, 3주 정도 오로 빼는 양수전 그때 보면 약간 혈혈들과 약간 복잡복잡 싸대는 느낌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얘기 다 했는데 혈을 뭐라고 혈을 뭐 네? 혈을 뭐라 하든 아니 혈을 뭐 바짝바짝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약이 뭡니까? 네? 혈을 바짝바짝 하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혈을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열을 낸다고. 아 그래서 열이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 때 무슨 약을 씁니까? 자격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깥쪽이 자꾸 춥대요. 네네. 그럼 양계가 겉에 부족하잖아요. 네네. 뭐를 쓸까요? 그거 개지로. 돼지 자격. 네. 그래서 산후풍의 대표적인 처방이 돼지탕입니다. 쌍화탕하고는 좀 쌍화탕은 다르죠. 자격하고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화탕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게지나 양이 너무 작습니다. 게지가 7푼인가 뭐 이래 들어갈걸요? 너무 적습니다. 그럴 땐 개지탕이. 오히려 저 산 후에 게지탕 비슷하게 써서 재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그래도 오로 빼는 약은 확실히 써준 다음에 그거 아니 같이 그냥 바로 잘 들어가도 돼요? 오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서 이 영리순환이 잘 안 돼서는 안 나가는 거거든요. 따로 그래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술이 개라면 좀 장하는 기운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양기의 어떤 위기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기가 결국 약해지면 풀어지거든요. 아까 이제 주리를 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양기가 굳건해지면 자연히 땀이 그칩니다. 망량증에 부자 쓰면 땀이 그치듯이
양기를 보충하면 땀이 저절로 주리가 닫힙니다. 그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장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장이지 진액의 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숙지왕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그런 장정하는 진액을 보충하면서 장정하는 그런 장보다는 양기의 양밀내고의 어떤 그 굳건함이 더 좋습니다. 누님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네. 자, 폐즉 열이 민하나니, 자 이제 주리가 닫혔어요. 너무 닫혀가지고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안에서 난리가 나면 열이 되면서 깝깝해가지고 계속 열이 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상 처방 중에 보면 소양인들 처방들에 보면 이제 전부 다 그 진액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씁니다. 감기도 어떻게든 발사는 뭐 마황 이런 거 안 쓰고 강알, 독할, 현계, 방풍처럼 진액 소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씁니다. 이제 이 진액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안에서 오장의 어떤 성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재마께서는 비대신소라 했나? 비대신소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안에서 계속 열로 진액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폐즉 열이 민하는 스타일이에요. 안에서 계속 열을 내가지고 이제 다 태워버리는. 그게 이제 소양인 스타일의 사람들의 경우를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주리, 계즉, 쇠연,한 이제 소민 같은 거 보면 계지탕이 기본방으로 되어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성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병리상으로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쫄아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열의 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 처방에 보면 석고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숙지왕도 있고 다 있는데 석고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식혀주는, 계속 어떤 제가 모르는 독칼, 지황탕 이런 데 보면 석고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육미에다가 석고 아니 어디 양독 백호탕 그런 데 보면 양격산화탕들 석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 스타일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병리상으로 보면 다빈아, 열이 왜 난다고 돼 있지? 여기서 열이 왜 난다고 돼 있지? 모공이 닫혀서 그래요. 열 식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열 식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공을.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이 사람이 자꾸 안에서 열을 내고 자꾸 진액이 말라가가지고 자꾸 그래 됩니다. 그러면 모공이 안 열렸잖아? 안 열려가지고 속에서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소엽, 마황 이런 걸로 해서 모공을 열어주면 그런 거는 어떨까? 그러면 열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이제 겉에 있는 구멍이 팍 열리면서 속에 있는 열이 싹 꺼지지 않을까? 근데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왜? 이론이 맞잖아. 딱 맞잖아. 폐즉 열이 민인데. 일단 약재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열한 약 자체가 일단 열이 좀 있고, 그렇지. 방향성 너무 강한. 그 방향성도 좀 강하고. 네. 근데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론은 맞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허울 좋은 말장난일 뿐이다. 아유, 제대로 알았네. 어떨 것 같아? 진액을 보충하고 식혀주면서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여기에서 이제 모공을 열어준다는 게 발한을 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발한을 시킨다는 게. 땀은 영위가 서로, 땀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장막, 비가 오는 게 어떻게 옵니까? 한참 이제 습기가 어려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어떤 순간에 딱 돼야지 비가 쫙 내리거든요. 영위가 순환이 되어야만 이제 모공이 열리는 겁니다. 단순히 모공 열어라 하고 소염, 마황 이런 걸로 착 한다고 모공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땀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 특히 아토피 환자들 중에 발산제, 환자분이 그런 얘기해요. 저도 실패했어요. 혹해요. 환자분이 땀이 하나도 안 난데 까치릭 해가지고 이게 마왕 같은 거 써가지고 아토피 치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좋잖아. 그래서 이제 써봤어. 내가 환자 난리가 다 디비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벌겋게 돼가지고 나는 이런 대로 모공을 열어주면 좋았는데. 그런데 육미 같은 거 먹고 땀이 확 난다는 거야. 육미 같은 거, 죽지왕 이런 거. 세상에 내 육미가 무슨 땀을 내는 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이 메마른 땅에가 사막 같은데, 왜냐면 모공이 왜 닫혔는지 먼저 병원에 들어가요. 아까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다 물이 촉촉해졌잖아. 아까 말씀한 영수 인간 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촉촉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촉촉해지니까 아까 습기가 이렇게 그 구름이 습기가 모여가 하늘로 어느 순간 딱 일정차다면 딱 하늘 올라가 탁 뿌려지는 것처럼 이 사람에도 적절히 딱 전신이 바짝바짝 말라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습기가 딱 적당한데 딱 모이면 그 사람에 딱 뿌려지는 거예요. 기운이 이제 발한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싹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소위 말하면 위로 가는 치료법이에요. 발한법이. 내가 말했던 육미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로 쑥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수승이, 화강이 이렇게 쑥 되니까 그래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그래도 이제 조금 대지가 촉촉해지니까 이제 수승이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승이 되는 힘이. 발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한제를 써가지고 발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위의 어떤 불균형, 그게 탁 이제 서로가 상하순환이 딱 될 때 발한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한제를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적어놨어. 내가 공부하면서도 그래 소염, 마황, 갈근 좋은데 이런 거 써야지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실제 옛날 생각도 나고.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풍사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그거는 외곽성이 맞다. 그거 맞다. 네 말이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말이 맞아. 지금은 실제 모공이 닫히고 열리고로 인해서 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쇠한열하고 쇠연한하고 열이 미니 맞아. 바깥쪽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방금 뒤에 이제 이렇게 한 얘기는 이제 내가 임상에서 그런 경우를 보니 그러면 발한제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요거는 금방 그래 된 경우잖아. 당장에 딱 갇혀가지고 막 열이 나고 소위 말하면 마왕탕처럼 열이 나고 하는 경우야.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럴 때에는 아까 이제 아토피든 뭐든 이런 땀을 낸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발한제만을 생각하지 말자. 이 뉘앙스로 하는 거지. 다른 뉘앙스는 아니야.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갱년기 같은 경우는 네. 자, 이 갱년기 중요한 얘기야. 자, 갱년기가 어떻습니까? 땀이 확 났다가 갑자기 오돌오돌 추웠다가 땀이 확 났다가 오돌오돌 추웠다가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땀이 난다는 걸 모공이 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땀이 나가지고 모공이 열렸다가 열이 난다는 게 이제
안에서 확 열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음혈이라는 게 혈열 같은 게 확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열이 났다가 좀 있다가 땀이 확 풀려요. 땀이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오그라들어. 추워가지고 막 이불을 덮어야 되고 옷을 껴입어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쇠연하는 땀이 나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거는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연기 위기 중에 위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땀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땀이라는 게 소모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보는 계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계지. 그 다음에 속에서 지금 열이 올라오는 거는 음혈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니까 음혈이 열이 훅 뜹니다. 아, 지금 그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음혈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지금 이 망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때는 음혈을 이렇게 좀 진정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약이든 숙지왕이든 뭐 이런 보혈하는 약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으로만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위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음혈이 부족하기도 하고 요런 게 자꾸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뭐가 그래 되냐면 이 소위 말하면 소양경이라든지 요런 게 사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갱년기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열이 오지는 않습니다. 열이 붉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우리 인체에서 보면 어떤 이 울대는 게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 시기 때 보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습니다. 참아. 그 삶이 지금 특히 현대 어머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위에 세대 어머님들은 여성분들이 억압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참아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집을 위해서 계속 참는 어떤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음혈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못 참고 위로 뜹니다. 열이 납니다. 훅 열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오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대부분 열이 나고 덥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 덥다고 열이 훅 나고. 그런 거는 음혈이 안정만 좀 이렇게 좀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이제 이 자꾸 땀이 나는 과정을 통해서 양기가 소모가 됩니다. 양기가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참는 어떤 게 있다가 한 번씩 풀어지는 거예요. 양기가. 피부 모공이 풀어지면서 진액이 나가면서 양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오돌오돌 추워서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혈이 망동하는 시기에서 점점점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양기가 약해지면서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다음 조금 쉬면 이제 양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회복이 되면서 오한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걸로 계속 참는 어떤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이 기운이 모이면 또 올라갑니다. 열이 훅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핵심은, 이 갱년기 치료의 핵심은 울대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음혈은 뜨지만 울로 인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을 잘 풀어주는 게, 소양의 어떤 울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오나 사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울만 잘 풀어줘도 올라오는 게 일단 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오는 열은 음혈의 이 혈열이니까요. 혈열을 조금 이렇게 봐주기에는 작약 같은 거 좀 같이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들을 보면 작약도 좋고, 그 다음에 황백 이런 게 좋습니다. 열이 올라오는 거 황백. 그 다음에 당귀라든지 작약 이런 것도, 보혈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갱, 사삼, 시호, 작약, 당귀. 그 다음에 제일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제 얼굴로 이렇게 상부로 열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이 시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한이 겉으로도 오는데 발도 시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열하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병리가 열이 위로 뜨면서 아래가 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하 분리가 딱 되거든요. 그거는 중초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때. 오랫동안 이제 계속 참고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식적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런 자꾸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열이 되게 심하면 오수유 같은 걸 쓰지만 아니면 지실 같은 어떤 식적을 보는 아니면 뭐 귤피, 사인 이런 것처럼 중초로 소통하는 상열 하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좀 봐줄 필요가 있는. 예. 분명히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사삼은 펼치는 약이죠. 작약은 이렇게 수렴하는 약입니다. 이 수렴하는 이렇게 모아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 나고 춥고 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열이 날 때는 풀어줘야 되니까 사삼이나 시오를 쓰죠. 그런데 그 열을 진정시킬 때는 황백을 권해드립니다. 황백을 작약으로 열을 수렴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아까 뭐랬냐면 식체가 많아요. 상열하한이 많기 때문에 작약 같은 게 들어가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식체가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황백으로 열을 좀 끄면서도 중초를 좀 소통시키는 방법을 쓰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땀이 나가도 사람이 매갈이 없이 풀어져요. 그럴 때는 작약을 써야 돼요. 요거는 생기 자체를 조금 수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삼이라든지 시오를 함께 작약 같은 걸 같이 써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근데 풀어지는 경우가 없으면은 작약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좀 양을 조금 줄여서 쓰든지. 자, 그렇게 했고요.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쇠 음식, 요게 나중에 뭐 노인분들 잘 보면 점점점 말라가면서 음식을 못 먹어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로 제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음식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그게 이제 양기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거든요. 그래서 음식 잘 먹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소화 잘 시킨 사람. 근데 노인분들 중에 음식량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할 때에는 비록 노인분들이 정열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지만 보정 이런 거 해가지고 재미 못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때 오히려 따뜻한 약으로 양기를 보충해서 음식 맛을 돌리면 좋습니다.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건강 부자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끝.